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스펙 수사대에는 처음 오셨는데 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래요. 이 방송 취지에 충실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이 방송 취지가 이 스펙을 낱낱이 파헤쳐서 네.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알려드리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솔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라쌤께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네. 우리 태성쌤과 함께 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 파이트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금요일에 출연하신 만큼 스펙 수사대에 어떻게 임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성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든든합니다. 우리 스펙 수사대잖아요. 그래서 네. 날카로운 추리력을 우리 태성쌤께서 같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보타이부터 소품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모습을 제가 본받아서 오늘 저도 열심히 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조선 명탐정 그리고 궤도 라판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펙 수사대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의 고민점을 해결해서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갈팡질팡 취준생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작동해 보아요. 자, 오늘 스펙 수사대에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취준생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스펙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내역서, 공기업, 은행, 글로벌 분야 스펙 평가 부탁합니다. 아이디가 포에버 41, 41, 나이인 줄 알았네요. 근데 나이가 만 25살이시고요. 학교는 국민대, 러시아 어학과가 본 전공이고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과를 전공하셨네요. 지금 4학년 1학기 재학 중이시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4.02, 자격증으로는 커말 1급과 한능검 1급, 그리고 어학으로는 토익 900, 토스 레벨 7, 러시아 자격증, 토르플 1급이 있습니다. 자, 경력사항으로는 관공서 알바를 방학 때마다 시청에서 사무보조 뽑는 활동을 했는데요. 전 지방회의 의원 사무보조, 지방 현황 파악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부 인턴 연구생을 또 하기도 했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SK 써니공사, 소소한 행사 진행, 아이디어 뱅킹 같은 활동, 교환 학생 6개월 러시아로 다녀오셨고 대학생 멘토링으로 1:1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과외를 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볼게요. 3개 분야 희망합니다. 사기업, 해외 영업 또는 무역, 공기업, 은행 이렇게 희망을 하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접했을 뿐 정확히 제가 어디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2외국어,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학과, 상경계, 경제학 이 지식을 어디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옵션 1이 사기업이고 대기업으로는 해외 영업, 무역, 물류 파트 가고 싶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판토스, 삼성물산 이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또 대기업을 가려면 100대 1의 서류를 뚫어야 한다고 하는데 좋은 학벌에 속하는 것은 아니니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해요. 경력 인턴 관련 알바 경험도 없고요. 재학생이 인턴 경험도 없고 해외 영업 관련 알바는 무엇이 있겠나요? 자, 옵션 2가 공기업인데 NCS나 피스타 같은 것도 풀어봤는데 나름 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KF, 코트라, 외환은행 이런 곳은 워낙 별들의 전쟁이니 진입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옵션 3번째가 은행입니다. 은행을 간다면 글로벌 분야로 지원하고 싶어요. 자격증을 딴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요? 무역 영어랑 국제 무역사를 따거나 은행 포커스를 둔다면 AF, PK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굉장히 깁니다. 지금 보면은 사기업, 공기업, 은행 이렇게 나눠서
대해서 또 질문거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스펙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일지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선 명탐정님께서 이 포에버 41 이분 어떤 분일 것 같나요? 일단 아이디를 가지고 한번 추리를 해봤어요. 네네네. Forever 41 뭐가 있을까? 뭘까요? 보니까 이게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정신 건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그런 비영리 단체가 Forever 41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네. 그리고 40일이 뭘까? 41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죠? 4월 1일이 만우절이긴 하는데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 그래서- 4월 1일이 생일이신가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면 여친과 만난 그 네, 날일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40일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나이로 보면 지금 4학년 1학기라고 했죠. 재수 아니면 휴학 경험이 있어 보여요. 휴학을 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격증이나 경력사항을 그리고 대외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사기업 지원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사기업을 후보로 놓고 준비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토르플 1급 그리고 학점 이런 걸 보면 전공 자체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지 않고 잘 준비를 했던 친구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 정보 접근 활동을 보니까요. 매우 비효과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보면 인터넷 정보만을 공유를 했어요. 그 입수를 하고 그리고 선배 동료 간의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직업 방송을 안 봤어요. 네, 안 봤네요. 예, 안 봤어요. 예, 매우 비효과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성향이 활동적이거나 주도적인 성향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 거기를 잘 성실히 수행해내는 그런 행정형 인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향 설정만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스펙 조언을 해주면 묵묵히 이것에 따라서 성실하게 따라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약간 지금 점집에 온 것 같은데. 그쵸? 네, 역술가님 같거든요. 저를 봤으면 내야지. 그러니까요. 예. 네, 이분이 이제 복제를 주셔야 될 그럴까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의 아이디를 보고서 어느 정도 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추리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직업 방송을 안 봤다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궤도 라팡님의 추리를 좀 들어볼게요. 이분은 어떤 분인 것 같나요? 아, 네. 저는 준비형 인재이신 것 같아요. 이제 4학년 1학기 좀 재학 중이시다 보니까 아직 2학기가 좀 남아 계신 거긴 한데 물론 이게 몇 학점이 남아 계신 건지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년에 한 24년도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성별이 남성 이제 군복무까지 좀 고려를 해보았을 때 좀 성실히 그래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학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점 부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너무 좋게 잘 수행을 해오신 것 같고 사실 본 전공이 이제 어문 계열이시다 보니까 상경계로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을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선택지도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취업에는 보다 길이 넓어진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취득하신 그 자격증 그 부분에서도 또 봤을 때 준비를 좀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커말 1급도 물론 좋고요. 어학 점수도 이제 토익 900점, 토스 7이 있는데 대기업에 패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더 한 단계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이제 입사 후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해외 영업 직군에 관련돼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해외 영업과 사업 파트에 있었고 저는 이제 해외대를 또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영업 직군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영학 능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냥 취업을 위한 어떤 어학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 측면에서는 좀 공부를 또 여러 면으로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차례차례 옵션지를 또 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궤도 라팡님 그리고 조선 명탐정님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래도 이분이 좀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온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모두 그러면 이분이 조금만 다듬으면 취업을 잘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 포에버 41님의 스펙 중에서 이런 게 조금 눈에 띄기는 한다 하는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탐정님? 예, 저는 복수 전공이 눈에 확 띄네요. 아, 네. 러시아학을 했고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학도
그냥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학점도 4.0이에요. 오. 그리고 러시아어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토르플 1급까지 취득을 했어요. 이게 그쵸.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일반 외교 부분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기준이 이 1급이거든요. 상당하네요. 예, 이게 기초, 기본 1, 2, 3, 4 단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음. 요거 잘했다. 러시아하고 경제학 복수 전공하는 것이 눈에 띄고 열심히 살았다는 게 또 한 번 보이는 그런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면서 경제학까지 복수 전공을 할 생각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또 복수 전공을 하셨고 러시아어도 수준급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궤도 라팡님이 또 보시기에 이 포에버 41님 스펙 중에 어떤 게 좀 눈에 띄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NCS나 그리고 피셋을 공부해 보신 이력이 있다라는 점이 확 눈에 띄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느낀 점을 풀만하다라고 느꼈다라는 정도가 좀 특이했어요. 맞아요. 이 점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공부머리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물론 시기적으로 좀 제약하시면서 공부를 병행하실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이 좀 보이고, 물론 독하게 공부는 또 하셔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나 피삿을 풀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포에버 41님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취업을 고민 중이시거든요. 자, 각 옵션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추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옵션이 대기업의 해외 영업이나 물류, 무역 직무를 원하고 있는데, 자, 이곳으로 취업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준비가 필요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준비를 한 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외 영업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 주셨는데 해외 영업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해외 영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합상사류에 들어가서 해외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여기 썼듯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해외 영업. 여기는 살짝 그 글로벌 역량뿐만 아니라 네. 장사꾼의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돈의 돈의 냄새를 맡고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딘가, 이런 돈에 대한 그 감각,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스펙 적어준 걸로만 보면은 그런 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기업, 두 번째 경우는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관리, 지역 마케터, 그리고 보고서 작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능력이 좀 필요한데 문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래도 해외 영업에 관심 있어?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을까라고 한다면 종합상사보다는 그래도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상사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무역 쪽 종합상사 이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강점 있잖아요. 복수전공과 주전공. 이 2개가 합쳐졌을 때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지금 러시아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양한 또 다른 전술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러시아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문제긴 하지만 러시아권 국가들 한 16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 이쪽을 타겟해서 지원하신다면 가능성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기업만 일단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높은 것만 보지는 예.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궤도라팡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지금 대기업의 해외 영업, 물류, 무역 직무 원하시는데 여기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저도 명탐정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기업 중에서도 해외 영업 직군, 물류 직군, 무역 직군 각 직군별로 조금 특이점들이 있겠지만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기업군으로 취업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좋은 선택지죠. 근데 말씀하셨었던 어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삼성물산 이런 종합상사 기업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을 좀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0대 기업, 100대 기업 이렇게 해서 대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양적 지원을 만약에 결심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분께서 러시아어라는 제2외국어의 강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명탐정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해외 영업 직군이라는 거는 사실상 영어라는 것은 좀 디폴트로 원래 잘 해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로 제2외국어가 있으면 이제 가산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있어서 본인이 이제 러시아어니까 그 우대 전공, 우대 조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공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셔야겠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제2외국어,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는 기업이나 산업군에는 좀 피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포에버 41님이 해외 영업이나 무역, 물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사기업에 지원을 할 때 어떤 거를 해야, 어떤 경험을 해야 도움이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조선 명탐정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이제 옵션 1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어떤 경험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 무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무역 회사와 관련 무역을 하는 그런 회사 이것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국제 거래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그 품목, 그러니까 대규모는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 라면부터 미사일까지 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특별하게 작은 무역회사라도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그 품목에 관련된 그쪽에서 판매나 영업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친구는 또 물류기업도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물류 아르바이트 하세요. 우리 상하차, 분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물건을 팔아오세요. 당근마켓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물건이라도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격증, 국제무역사라든가 무역 영어, 뭐 물류관리사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역 이런 데는 일반 사기업은요. 돈 버는 곳이에요. 돈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돈과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무역회사 아르바이트라든지 물류 아르바이트 그것도 안 된다면 오픈마켓을 좀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제 포에버 41님의 두 번째 옵션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옵션이 꽤 많으시거든요. 두 번째 옵션을 보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궤도라팡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공기업도 물론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죠? 다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투자가 필요한 옵션이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좀 특이점으로 NCS 공부와 관련돼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이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4년제 학부생 분들한테 이 NCS를 대비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공부 기간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정도를 고시 공부하듯이 약간은 매달려야 되는 정도의 절대적인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모듈형의 경우에는 또 일부분 암기가 또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피셋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 문제 풀이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4학년 1학기 재학생이시다 보니까 지금 재학 중이시고 수강하는 그 어떤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 기간을 고려를 했을 때 24년도 상반기까지 꾸준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시험을 봐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일단 패스 가능 여부를 본인이 좀 느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있어서 그냥 간당간당한 정도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권으로 딱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든다. 그러면 공기업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NCS가 엉덩이 싸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기보다는 하면서 진짜 될 것 같은지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옵션은 금융권입니다. 은행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명탐정님? 예, 이것 또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을 그래도 높이기 위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용이 인원이 많은 곳을 타겟해라. 은행이겠죠. 예, 시중 은행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제학이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학 복수 전공했던 것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 AFPK 같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되는 그런 자격증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AFPK를 통해 그거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험들을 같이 준비해 보면은 가능성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쪽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굉장히 잘 지내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스펙을 잘 쌓아오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분이 3개의 옵션이 있었거든요. 이 3가지 옵션 중에서 포에버 41님에게 가장 적합한 베스트 옵션이 뭘지도 궁금한데, 궤도라팡님 보시기에는 하나 고르신다면 베스트 옵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포에버 41님께서 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저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좀 욕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좀 4학년 재학생이시고 2학기 수료까지 좀 남은 학점이 좀 있는 기간이 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옵션 3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 준비를 좀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후 취업 전선에 좀 뛰어들 때는 옵션 1인 사기업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행권에 지원을 하고 싶지만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NCS를 비롯해서 경제직렬의 어떤 필기 공부의 영역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건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 좀 절대적인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금융공기업도 좀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충분히 옵션지를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궤도라팡님은 그래도 가장 1순위는 은행권을 뽑아주신 건데요. 조선 명탐정님이 보시기에는 베스트 옵션 1위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기업 추천드립니다. 어, 내가 평생 직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향이 맞는가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행정형 인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성향상으로 보면 업무상의 그 치열함이 좀 덜하고 안정적인 기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기업을 추천해드리고요. 이 친구 책임감, 성실함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곳 여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여기는 NCS 부담이 또 적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풀어보니까 풀만하던데요 라고 네. 할 정도면은 정말 예. 부담이 좀 덜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니죠. 조선 명탐정님께서는 이제 공기업을 베스트 옵션으로 뽑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쌤이 베스트 옵션을 따로 뽑으셨거든요. 다르게 뽑으셨는데 각 옵션에 몰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스펙에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궤도라팡님. 네네. 일단 금융공기업의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 우리 명탐정님께서 AFPK라는 그 자격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플러스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들을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보태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ADSP, SQLD와 같은 데이터 분석력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권에서 디지털 역량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면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취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신용분석사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신용분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신이라든지 기업 회계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융상품이나 투자 분석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AFPK와 더불어서 사실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취득하실 수 있는 그 자격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권 관련해서 자격증을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조선 명탐정님은 이제 공기업을 옵션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간다라고 예. 한다면 뭘 더 추가를 해야 될까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NCS, NCS, NCS. 네. 끝. NCS 끝인가요? 예. 그렇죠. NCS 준비만이 정말 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포에버 41님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오셨고 옵션도 3개나 가지고 계실 만큼 계획도 많이 세워두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두 쌤들이 이제 스펙을 다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의 스펙 수사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궤도라팡님부터. 네, 궤도라팡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일단 첫 번째, 인턴이나 근무 경력은 아직 없으시지만 전공도 상경계로 넓혔고 기본 자격증들도 미리 잘 취득해서 기특한 당신.
두 번째, 여러 좋은 옵션들이 물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4년도 하반기 이후에 취업이 목표라고 한다면 공부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은행권도 지원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좀 쌓아두시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쯤에는 사기업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조선 명탐정님의 스펙 수사 결과 들어볼게요. 예, 조선 명탐정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아, 잘 됐나요? 네. 예. 첫 번째, 사기업, 공기업, 은행 어디든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어디를 지원할까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마냥 널브러질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감을 잃을 정도의 스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방향만 정하면 해낼 사람임을 경험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세 번째, 방향 설정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당신이에요. 하지만 무엇이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포에버 41님이 내 친조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거 원래 동생이라고 묻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조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 내가 삼촌이다. 예, 삼촌인데 오고고 이뻐라 한번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원서 쓸 때 부랴부랴 허둥대면서 준비하는 많은 취준생보다 너는 지금 훨씬 앞서가고 있어.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하고 그동안 많은 것을 했으니까 절대 위축되지 말고 해봐. 난 널 믿는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좀 칭찬 많이 받는 스펙 이 사연자분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좀 혼나셨는데 그만큼 잘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궤도 라팡님도 이제 친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좋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 NCS 플러스 경제직렬로 필기 반드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자격증은 SQLG랑 ADSP 플러스로 금융공기업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신용분석사 우리 방송 다시 돌려봐서 자격증 꼭 취득하고 자,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에만 좀 따뜻하게 하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펙 수사 결과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